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있잖아요. 그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마치 공기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사이버 공격자들. 오늘은 바로 그 투명인간 같은 해커들을 우리가 디지털 탐정이 되어서 어떻게 추적하는지 그 기술에 대해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입니다. 정말 수많은 데이터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 세상 속에서 대체 어떻게 악의적인 활동만 콕 집어서 골라낼 수 있을까요? 우선 범죄 현장부터 살펴봐야겠죠. 인터넷은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하고 복잡한 범죄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격자들은 바로 이 복잡한 환경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흔적을 싹 감추고 계속해서 전술을 바꿔나갑니다. 여기서 진짜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공격자들이 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특별한 해킹 툴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 직원들이 쓰는 아주 평범한 도구나 정상적인 로그인 정보를 훔쳐서 활동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 같은 기존의 보안 도구들은 뭐가 정상이고 뭐가 공격인지 구분을 못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시스템 안에 사는 유령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럴 때 우리의 디지털 탐정이 등장합니다. 겉보기엔 너무나 평범한 활동과 교묘하게 숨어있는 공격을 기가 막히게 구분해내고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을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릴 아주 특별한 해결책이 있거든요. 그 해결책의 이름은 바로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줄여서 NTA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디지털 탐정의 돋보기이자 핵심 도구인데요.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에서 오가는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트래픽을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TA의 핵심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해요. 평범한 일상 활동과 범죄 활동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의 평소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이상한 모습을 바로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범인을 잡으려면 평소 우리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럼 이제 디지털 탐정이 실제로 어떻게 해커가 남긴 단서들을 추적하는지 그 과정을 우리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시죠. 디지털 탐정의 첫 번째 규칙은요, 바로 기준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 네트워크가 평소에 어떤 컴퓨터랑 통신하고 주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그 기준, 즉 평소 상태를 데이터로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기준선이 있어야만 아주 작은 비정상적인 신호라도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분석 과정은 딱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거기서 불필요한 잡음을 필터링으로 싹 걸러냅니다. 그리고 남은 데이터에서 단서를 찾는 분석을 거쳐서 마침내 위협을 탐지해내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그럼 그 단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대표적인 예로 포트 스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도둑이 집에 몰래 들어가기 전에 집 주변을 쓱 돌면서 어느 창문이 열려 있는지 손전등으로 하나하나 비춰보는 행동이랑 똑같아요. 네트워크에서도 공격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서비스에 문이 열려 있는지 미리 확인하거든요. 바로 이런 이상한 움직임이 우리가 찾던 첫 번째 단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배운 원칙들을 가지고 간단하지만 실제 사건 같은 분석 파일을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 같은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볼 거예요. 이 단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의 완성된 공격 시나리오를 그려내는지 한번 집중해서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단서입니다. 누군가 아주 이상한 이름의 도메인에 접속하려는 시도가 포착됐어요. 대부분의 인터넷 연결은 DNS 요청이라는 걸로 시작되는데요. 이건 마치 컴퓨터가 거대한 온라인 전화번호한테 이 웹사이트 주소의 진짜 IP 주소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딱 봐도 저 이름, 정상적인 회사 이름 같지가 않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단서입니다. 그 이상한 도메인이랑 암호화된 통신이 시작됐어요. 여기서 암호화됐으면 내용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암호화 통신은 저마다 고유한 디지털 지문이라는 걸 남기거든요. 놀랍게도 우리가 발견한 이 지문이 이미 세상에 알려진 특정 해킹 도구의 지문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서가 나왔습니다.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람이 직접 파일을 올리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통신에는 유저 에이전트라는 이름표가 붙는데요. 보통은 윈도우에서 쓰는 크롬 브라우저처럼 표시가 되는데 이번엔 파이썬 리퀘스트라는 이름표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상한 도메인 접속 시도, 해킹 툴과 똑같은 암호화 패턴, 그리고 자동화된 데이터 전송까지. 이 세 가지 단서를 쫙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부 시스템이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외부의 해커 서버, 즉 CNC 서버와 통신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사건 해결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분석 기술을 배우고 나니까 마치 엄청난 힘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강력한 힘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분석 기술과 도구들은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쓰일 수 있지만 반대로 공격자가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할 때는 항상 올바른 목적과 윤리적인 책임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디지털 탐정의 세계를 저와 함께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분석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